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8.18 예전에 1976년에 8.18 도끼 만행 사건이 있던 날입니다. 또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이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요즘 보니까 최근에 노영민 비서실장과 또 5명의 청와대 비서실장 산하의 수석 비서관들이 이제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 이러고 저러고 하는 가운데 결국 두 차례에 걸쳐서 5명 수석 비서관을 다 경질했습니다. 근데 노영민 이제 비서실장은 유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간에는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다 뽑았다 하는 이야기가 난무하는 가운데, 양비라고 있습니다. 양비. 양정철 비서관을 호칭을 양비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깊은 복심이라고 하죠. 이번 4.15 총선 같은 경우도 지난해 4월에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했던 양정철 씨가 흔한 얘기로 근 1년 동안 갈고 닦아서 만든 작품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정철 전 비서관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비서실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파다했고, 노영민 비서실장 유임됐습니다만 결국 9월달 되면 다시 한번 개각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때 노영민 실장을 갖다 교체하고 양정철 전 비서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에 앉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보니까 양정철 씨가 최근에 보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5명 수석 비서관과 함께 이제 6명이 한꺼번에 일괄 사의를 표명했을 당시에 양산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양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사저가 있는 곳이고, 조만간 이제 2년 남짓 후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은 내려가서 살 이른바 새로운 대통령 사저를 갖다 준비 중에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양정철 씨가 왜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양정철 씨가 왜 양산에 내려갔고 왔고 계속 비서실장 물망에 오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 앉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보면 시간을 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정철 씨는 비선실세다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아는 분들 이야기가 흔한 얘기로, 조금 이 정권에 줄 좀 대갖고 뭐 좀 일 좀 해보려 하면은 양정철 씨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특유의 결정 못하는 결정장애로 인해서 양정철 씨를 갖다가 비서실장에 앉히지 않고 비선실세로 놔두는 통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겪었던 이른바 최순실, 비선실세 최순실로 결국 자신의 어떤 발목이 잡혔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전이나 또 정상적으로 퇴임했다 하더라도 퇴임 이후에 비선실세로 양정철 씨를 갖다가 놔두는 바람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큰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사실 양정철 씨 보면 최순실 씨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최순실 씨, 양정철 씨 둘 다 지금 민간인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벌써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양정철 씨와 가장 이번 4.15 총선 때 호흡을 맞추었던 최재성 전 의원, 이번에 정무수석 비서관이 되었죠. 최재성 수석 비서관과 그야말로 쿵 하면 척 하면 쿵 하면 척 하는 그런 사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많이 말이 오고 갔다는 것이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 예전에 최순실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하고 척, 쿵, 척 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또 혹여라도 양정철 씨가 이렇게 쿵, 척, 쿵 하는 가운데 혹여라도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어떤 오너들하고 오며 가며 이런저런 서로 편의를 봐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검찰이, 또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발족한다면 대한민국 공수처가, 양정철 씨 민간인 신분이니까 일단 검찰이 다루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하고 엮일 것이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라는
그런 올가미가 씌워지지 않으란 법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살아생전에 당시 보면은 최순실을 흔한 얘기로 자기 여비서같이 어린 나이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3년인가 4년 후배입니다. 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여비서 마냥 수행 비서 마냥 데리고 다녔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문제가 나왔을 때 평생 갖다가 이렇게 보면 참 흉허물 없이 상의하고 논의하고 또 보면 똑같은 대통령 연설문이라 할지라도 일반 가정주부 내지는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또 일반 가정주부 입장에서, 또 같은 중장년의 여성 입장에서 좀 보통 사람이 쓰는 그런 표현 같은 걸 좀 없었을까라고 비서관을 통해서 자문을 구했던 것이 결국은 국정농단의 구체적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성 정무수석을 통해서건 또 누굴 통해서건 간에 만약에 양정철 씨와 단 한마디라도 나눈 흔적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반영되었다는 흔적이 나온다면 이건 딱 떨어지는 국정농단이 됩니다. 왜? 자신들이 그런 프레임을 짜서 박근혜 대통령 골로 보냈기 때문에 그 프레임은 자기한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길로틴의 효과라고. 옛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당시 좌파 정부의 장마라, 당똥, 로베스피에르 이와 같은 통령들이 이른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청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외과의사 길로틴이 제작한 단두대 아닙니까? 결국 그 길로틴을 만들었던 길로틴 본인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고, 길로틴을 만들라고 길로틴에게 지시했던 로베스피에르, 당똥, 장마라는 아니죠. 암살됐으니까. 그 보면 로베스피에르도 다 보면 그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겁니다. 또 양정철과 문재인 대통령 각별한 관계죠. 양정철 씨가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시 문화관광부 차관인 유진용 씨 아직도 무엇이 진실인지 몰라요. 당시 양정철 홍보 담당하는 비서관이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된다 그래갖고 현직 차관인 유진용 차관한테 전화 걸어서 배째 드릴까요? 했다는 그 이야기는 아직도 인구에 해제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해서 비서실장인 문재인 비서실장과 뜻과 뭐가 맞았고, 노무현 대통령 이제 사후에 노무현 재단 만들었을 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처음에는 한명숙으로, 다음에 실질 그걸 이끌어 나갔던 상임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변호사로, 그때 실질적으로 일을 했던 것은 바로 양정철 사무처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뤄냈고, 거기에 함께 한 달이 걸쳐갖고 그 리딩 그룹을 갖다 형성했던 사람은 조국 교수입니다. 조국과 문재인 그리고 양정철이 옛날 토크 콘서트 하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그 다음에 보면 자기 어떤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안나 프로라 등산 간다 하면 그때 갔던 멤버가 누굽니까? 문재인, 양정철, 탁현민, 김정숙 4명입니다. 자, 그런 각별한 사이죠. 그런 각별한 사이인 건 좋습니다만은 그 각별한 사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양정철이 얘를 비서실장 깜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변에 민주당 주변에서도 보면 양정철 씨에 대해서 그야말로 호호가 확연하게 갈립니다. 양정철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심중을 그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추진력이 돌파력이 장비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다른 사람 의견 다 무시하고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뜻에만 그야말로 기신기신 아부하고 있으며, 또한 돌파력이 아니라 독단을 저지르고 있다. 더욱이 현역 바지 한번 안 달아보고 차관도 한번 못 해보고 장차관 물론 못 해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당의 대표가 될 수 있겠는가. 하다못해 수석 비서관이라도 거쳤어야 비서실장에 앉힐 것 아니냐라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양정철 씨 같은 경우는 1964년생으로 외국어대학 이석기가 나왔던 때죠. 외국어대학 자민투 위원장입니다. 총학생회장은 아니고. 그래서 이 양반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로 요즘 유행하는 식으로 생계를 위해서 신원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한보의 장태수
장태수 회장의 수행 비서 하는 가방 모찌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기자협회 보고 기자도 좀 했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그 2년 끝에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비서관까지 지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할 때는 양정철을 쓰면서 정작 보면 중요한 자리를 안 맡겨요. 예를 들어서 2012년 때도 초기에 이른바 삼철입니다. 양정철, 전해철, 이호철, 이 삼철. 이호철 씨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그와 같은 기질을 알아보고 2012년 그 당시 대선 한 2달 앞두고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호철 씨는 철저하게 부산에서만 있고 문재인 대통령 근처에 오질 않습니다. 전해철은 빠지를 달고 나갔죠. 이제 양정철이 남았는데, 양정철이 그 당시 2012년에도 삼철이 전행한다 그래서 일단 물러났다가, 그 다음에 2015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뒤에 마쿠에서 좀 움직이다가 결국 2016년 10월경에 만든 것이 광흥창 팀입니다. 그 광흥창 팀에 옛날 청와대 행정관 했던 친구들 한 11명 모아서 자기까지 12명이죠. 그렇게 모아놓고 자기가 보면 거기 광흥창 팀에 좌장을 하기엔 조금 레벨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지, 또 아니면은 박원순 쪽을 갖다가, 박원순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밑에서 정무부시장 하던 임종석을 갖다가 좌장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임종석을 끌어와서 대선을 갖다가 2017년에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양정철을 쳐냈던 겁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바로 임명됐던 임종석 비서실장, 그 다음에 최측근이라는 김경수 의원, 그 다음에 양정철 광흥상팀의 이른바 부실장, 이 세 사람을 모아놓고 외부에 보도되기에는 양정철은 저는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당시 여의도 주변에 나돌았다는 얘기는 양정철이 수석비서관 자리, 즉 홍보수석을 그렇게 원했다는 것이 그 당시 정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보면 자신을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던 양정철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거겠죠. 또 그냥 장점만 알겠습니까? 약점도 알고 다 알겠죠. 그래서 양정철을 갖다가 일단 거리를 두고, 양정철은 그때부터 2년 몇 개월을 해외에 나돌면서 툭 하면 들어와서 임종석이하고 손잡고 토크 콘서트하고 그런 흔한 일을 쇼 아닌 쇼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2019년 4월에 민주연구원장에 앉게 되는 거죠. 그때 2019년 1월이면 임종석이 비서실장 그만두고 나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해. 임종석하고 그런 특수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종석이 좀 멀어지고 나니까 대통령으로부터 그제서야 민주연구원장 돼서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서훈 국정원장을 만나서 이상한 이야기라고 김연경 MBC 그 당시 북한 전문 대기자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신문을 떠들썩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속 보면은 대통령 주변을 갖다가 계속 맴돌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할 때는 쓰는데 그렇다고 정작 자리는 안 줘요. 참 문재인 대통령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양정철은 문재인이라는 그 별이 없으면은 존재할 수 없는 위성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양정철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 없이는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는 애야. 그러니까 너는 내 주변에 맴돌면서 내가 조용히 시키는 것 그것만 하면 돼. 근데 그게 바로 비선실세예요. 그냥 자리를 주세요. 안 그러면 양정철 씨 계속 주변에 맴돌고, 이미 사실은 정치권 주변에 또 정치권에 줄을 대려하는 경제계, 재계의 많은 사람들 양정철이 실세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양정철 실세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죠. 예전에 이후락 씨 한 얘기입니다만은 그와 같이 떡을 갖다가 만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떡고물로 떨어지게 마련이고, 그 떡고물이 결국은 비선실세들이 챙겨먹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지금 최근에도 보면 그냥 무슨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서 대통령 밥이나 한번 먹자 그랬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며칠 후에는 대통령이 정식으로 회담을 제의했다 할 정도로 정무 감각이 부족한 최재성이라는 친구가 지금 정무수석 갔으니 아마
정무수석 밑에 비서관이나 행정관이나 양정철이 눈치 보고 또 최재성과 양정철 사이에는 음으로 양으로 많은 대화들이 오갈 겁니다. 근데 최재성 씨 기억해 두십시오. 그게 바로 당신 나중에 감옥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경제수석 등을 갖다 올가 넣었을 때 만들었던 바로 비선 실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 목적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로 향할 가능성은 거의 99.9%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노영민 실장 과연 이번 9월을 갖다가 무사히 넘기고 뭐 내년까지 최소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비서실장을 할지 아니면 이번 9월, 10월경에 미루어짐작컨대 있게 될 개각. 지금 보면 김현미 장관은 좀 정리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몇몇 장관 또 박능우 이번에 복지부 장관 정리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리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와 같은 개각이 있을 때 과연 노영민 실장도 함께 물러나고 양정철을 갖다가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두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그나마도 죄를 하나 더 넣은 겁니다. 안 그러면 결국 양정철 씨는 지금 민간인 신분의 양정철 씨가 이렇게 저렇게 신문에 오르내리는 것은 아무리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공개된 비선 실세를 할지라도 비선 실세입니다. 민간인이 국가 운영, 국정 운영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슬그머니 관여한다면 그건 딱 떨어지는 국정농단입니다.